네, 안녕하세요. 라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입니다. 오랜만에 프로젝트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블로그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프로젝트 영상을 올렸는데 벌써 한 2달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블로그가 어떤 게 더 추가되고 개선되었는지 보여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배웠던 공유 드리고 싶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상황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잡았던 목표가 있는데요. 일단 운영이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운영은 블로그 관리자 측면인데요. 저희가 글을 쓰고 블로그를 커스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은 블로그 운영이 힘드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블로그 글을 쓰기가 편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블로그 글을 보신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블로그 노출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라이트 페이지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글을 읽으시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댓글창을 추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 노출을 위해서 SEO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라이트 페이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라이트 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좌측에 입력을 하면은 바로 우측에서 어떻게 보이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크다운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작성하자마자 옆에서 바로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니파이드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유니파이드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마크다운 언어를 HTML로 바꾸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크다운 언어를 HTML로 바꿀 때 여러가지 플러그인들을 더 붙일 수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플러그인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대로 HTML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유니파이드란 라이브러리를 이번 기회에 처음 써보게 되었는데요. 지원하는 플러그인 종류가 엄청 많고 한글로 된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직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은 구글링에서 얻은 정보들 바탕으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유니파이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페이지에서 저는 마크다운 텍스트를 HTML로 바꾸는 방금 유니파이드 부분만 했었고요. 나머지는 오터가 개발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페이지의 나머지 부분은 오터가 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통 터치를 이어받은 오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미리 보기가 없으면 글이 블로그에서 어떻게 출력되는지 알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이트 페이지, 글쓰기 페이지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입력하면 바로 보이고요. 작성자 또한 입력하면 바로 보이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또한 디폴트 값은 현재 날짜로 되어 있고요. 다른 날짜로 바꾸게 되면 바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그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은데요. 클릭을 하면 되게 신기한 UI가 출력이 됩니다. 이건 토스트 UI라고 하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토스트기처럼 뿅 튀어나온다고 해서 토스트 UI입니다. 토스트 UI를 쓴 이유는 일단 태그를 입력할 때 어떤 식으로 입력해야 되는지 안내창이 필요해서 넣었고요. 이 안내문대로 태그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쉼표를 입력하면 바로 되고요. 엔터를 입력해도 태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백스페이스 누르면 태그2가 삭제되고요. 복사 붙여넣기 기능도 있는데요. 이 태그 재사용을 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은 정상적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크다운 문법 기반으로 출력이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원래 3가지 링크 기능을 하는 헤더 컴포넌트가 있었는데요. 여기 라이트 페이지에는 조금 더 넓은 UI를 사용하기 위해 이 헤더 컴포넌트를 제거했습니다. 그 대신 뒤로 가기 기능이 있는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누르면 바로 전 페이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포스팅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이 기능은 이 전체 포스팅 내용을 MDX 파일로 변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눌러보면 바로 포스트 MDX라는 파일로 변환돼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포스팅 폴더에 넣어서 GitHub에 업로드하면 끝이겠죠. 네, 이렇게 라이트 페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운영 편의성을 위해서 라이트 페이지를 이렇게 생성을 했고, 다음으로는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댓글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보통 GitHub 이슈를 이용한 댓글 기능을 많이 달고 있죠. 유트랜스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지스커스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발음이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스커스에서도 유트랜스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보면 그 두 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GitHub 디스커션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댓글 시스템이라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지스커스가 조금 더 기능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봤어가지고 해당 오픈소스를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로그 노출을 개선시키는
적용시키기 위해서 SEO 관점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로봇.txt 파일이랑 사이트맵 XML 파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두 가지는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데모 사이트에서도 이미 로봇.txt 파일과 사이트맵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런 주요 기능들을 개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몇 개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디스커스 오픈소스라든지 그리고 블로그 노출을 위해서 로봇.txt 그리고 사이트맵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오픈소스들을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 디스커스도 처음에는 엄청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정말 쉽더라고요. 다른 블로그 글들 참고해서 적용하는 데까지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txt 파일과 사이트맵도 처음에는 이게 뭔지 정말 좀 난감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었고 이미 Next.js에서 작성하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어가지고 그 방법을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앱 최상단 디렉토리에서 로봇.ts 파일과 사이트맵 ts 파일을 만들면 Next.js가 알아서 해당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니파이드 라이브러리 적용을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Next MDX Remote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마크다운 텍스트를 HTML로 렌더링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는 서버 사이드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구현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라이트 페이지 때문에 서버 사이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사이드까지 함께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예상치 못하게 라이브러리를 변경을 하게 되었었고 그때 유니파이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을 저도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CSR 부분과 SSR 부분을 잘 구분해서 라이브러리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느낀 점이 되게 많았는데요. 일단 시멘틱 태그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태그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시멘틱 태그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토스트 UI 또한 잘 알고 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리액트 토스티파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만 하면은 바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런 간단한 UI는 제가 직접 한번 구현해보는 것이 동작 원리를 잘 알 수 있고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직접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스트 UI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MDX 다운로드 커스텀 훅이라는 개념도 써보았는데요. 상태 관리 로직이나 어떤 기능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기능들을 함께 묶어서 앞에 유즈를 써가지고 유즈 커스텀 훅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코드도 엄청 간결해지고 어떤 기능을 컴포넌트와 비슷한 맥락으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신박하고 코드가 간결해지니까 정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잘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기능 개발을 하면서 저희 둘 다 많이 배우는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블로그 기능을 더 추가해가면서 좀 더 풍부한 기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카테고리를 이용한 필터링과 그리고 검색 기능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노출을 위해서 SEO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갈 예정입니다. 이제 블로그 포스팅도 가능할 정도로 개발이 되었으니까 기본적인 블로그 포스팅도 함께 하면서 블로그 개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개발한 코드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깃허브로 들어오셔서 편하게 코드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